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동신문에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는데요. 핵탄두로 보이는 물건이 보입니다. 이게 핵탄두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이게 그렇다면 이 김정은의 무모함과 대범함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초상화를 건지러 불구덩이로 달려들었습니다. 누구의 초상화겠습니까? 주인은 뻔한 거죠. 그렇게 사망하자 국가장까지 열어줬다는 북한 이야기, 다양한 안보관계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남희 차장, 네.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노동신문이죠? 노동신문의 보도인데요. 지금 네. 김정은이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네. 한 은색 공 앞에 물체를 앞두고요. 지금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군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 여기에 이제 여동생이죠. 김여정 동지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요. 네. 이겁니다. 핵탄을 경량화해서. 그러니까 경량화가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탄도 로켓에 맞춰서 표준화하고. 규격화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다. 이러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결국 핵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선제 타격, 특히 핵무기 선제 타격을 얘기한 건데 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사진 점검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저렇게 동그란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은색 동그라미 이거잖아요. 네. 이거 뭡니까? 이 뒤에는 탄도 미사일처럼 보이는 08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내폭형 핵탄두입니다. 내폭형. 네. 이걸 근데 이것만 보고 핵탄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핵탄두가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마레이 진강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러시아가 북한에 계속 수출하겠다고 네. 했던 게 바로 저 마레이 진강입니다. 아, 이거요? 예, 껍데기가. 아, 고강도를 알루미늄이 바로 껍데기고. 알루미늄, 예. 마레이징 강. 예. 그리고 네. 여기 저 동그란 그 무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동그란 거, 마치 예. 무슨 예. 달 표면에 있는 분화구 같은 그게 건데요. 이제 이름은 렌즈라 부르는데 렌즈요. 예, 그 안쪽으로 하나씩 그 네. 기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아, 하나씩 들어있어요. 조그만 폭탄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걸 동시에 폭발시키는 예, 그게 72개 있는 것 같아요. 네. 72개. 그래서 그거를 연결한 전선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전선이. 그렇죠. 전선이 밖에 나와 있고 저 전선을 배터리에 연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점화장치, 전기장치가 있어서 네. 그 전기가 통함으로 해서 네. 동시에 폭발을 해서 가운데 있는 플루토늄이 네. 핵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실물 뭐 많이 보셨고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껍데기만 철공소에 가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네. 바로 이 핵무기 개발한 그 담당자들하고 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김정은이도 물론 사기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부하들 앞에 사기를 쳐가지고는 네. 권력 유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거는 핵탄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내폭형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벌써 한 88년, 89년부터 네. 기폭장치 시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북한이 개발하는 그 모양하고 같습니다. 원래 저런 게 아니면 네. 원통형으로 만들 때도 있거든요. 원통형은 조금 큽니다. 자, 이 안에 이제 핵물질이 들어있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는 소형화가 관건이잖아요. 작게 만들어야 이 탄두, 그 로켓의 맨 앞대가리에 싣고 멀리 보내는 거라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 정도면 소형화가 된 건가요? 크기보다 무게가 더 중요합니까? 이 정도면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1m, 직경 네. 1m에 네. 1톤 이하 정도는 만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저거는 한 80cm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중량은 한 400kg에서 50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더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걱정스러운 장면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자꾸 가짜라고 얘기를 자꾸 하죠. 아하. 북한의 그 실력을 네.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가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기에는 김정일이 이렇게 사기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점 때문에 실제 이게 소형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핵탄두로 볼 가능성 높다는 점 좀 거론해 주셨습니다. 자, 북한의 소형화 생각보다 좀 빠르다는 건데 사실 미국, 소련, 중국 다 그동안 수십 년 전부터 소형화를 노력해 왔는데 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해가 갈수록 짧아진 것만큼은 분명하네요. 그런데 시점을 아셔야 되는 게 네. 미국은 1940
1995년도에 개발을 해서 네. 7년 만에 1952년도에 소형화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도 한 50년대고 네. 중국 60년대인데 네. 지금 현재 북한은 혼자 개발한 것도 아니고 네. 과거에 선배 국가들이 만들어온 과정에는 데이터가 있고 네. 그러다가 러시아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최초 핵실험한 것이 네. 2006년도 10월 9일인데 네. 그 이후에 1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한 400km 정도의 네. 소형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도 네.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 서 있고 옆에는 이제 빨간색 탄두 페인트 칠을 한 미사일이 보이는데 결국 아까 지름 80cm의 그 동그란 공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기립시켰습니다만 그 미사일 로켓 맨 꼭대기에 싣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명성호는 네. 탄두 무게가 200kg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공을 실어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광명성호에 실을 만큼 소형화는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은 소형화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소형화되고 있는 것. 근데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담배를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공개했잖아요. 네. 자, 이동영 차장. 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결국 우리가 노리는 참수작전 이런 것 때문입니까?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참수작전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 단순한 훈련에 머물지만 않고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느꼈다. 이런 네.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대응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땅하게 쓸 카드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군사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재래식 무기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비전력, 대칭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핵무기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KN-08 공개됐었는데, 그럼 이게요, 3월 3일, 3월 8일, 3월 9일, 6일 만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의의 순간에 핵탄두를 쏘라. 오늘도 냅다 치라. 규격화했다. 이 얘기인데, 계획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네. 아까 북한이 말한 언수를 분석해 보면은, 네. 앞에 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미국과 남조선이 공격을 하면은 쓰겠다 그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언술 자체가 벌써 방어적입니다. 방어적이고, 우리는 공격하겠다기보다는, 만약에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 때, 네. 자기네 대한 참수작전이나 네. 상륙작전을 전개하면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쓰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한테 공격적인 것보다는 체제 방어적이다. 네. 일단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개한 노동신문 사진 한 장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뭔가 손을 들고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보이는 게 무슨 미사일 설계도 같네요. 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면은 핵탄두가 두 개 같이 보이지만 핵탄두가 두 개가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앞에 거는 배터리하고, 요 앞부분이요. 아니, 요거 바로 앞에 붙은 거. 저 뒤에 둥그런 게 핵폭탄이고. 요거요. 그거는 이제 탄도 앞부분이고, 그거는 네. 앞부분이고. 네. 허연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개요. 예. 뒤에 거는 아까 보였던 그 핵탄두고. 요거요. 예. 네. 앞에 거는 배터리하고. 네. 전기적 신호장치인 것 같아요. 네. 신호장치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로켓 설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네. 거는. 네. 현재 KN-08을 공장에 가서 저러고 있는데. 네. KN-08이라면은 사거리가 5,500km 정도 되고. 네. 그래서, 해발 고도 1,000km, 1,500km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열 장치가 없으면은. 네. 저게 배터리 고무가 다 타버립니다. 전선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네. 폭발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네. 저걸 때는 좀 사기 같습니다. 사기 같고. 아. 만약에 저 정도 구조라면은. 네.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이면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그건 이제 고도가 한 100km밖에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도 음속의 한 9배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안 높아서, 네. 내일 정체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저게 KN-08이라 그러면은, 낙하할 때 속도가, 네.
음속의 20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온도가 한 6,000도, 7,000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내열 장치가 없으면 저건 그 고철덩어리 돼버리기 때문에 저건 네. 좀 사기 같아, 설계도가. 자, 지금 김정은 오른쪽에 그 보이는 로켓 설계도가 사실은 북한 스스로 노동신문에 실을 때 이른바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것처럼 뿌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자기들의 그게 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사기친 거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해둘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네요. K08 설계도는 안 되고 뭐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정도는 저런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동그란 80cm짜리는 진짜일 것 같고 이 미사일은 가짜일 것 같다는 평가를 좀 내주셨는데 이런 미사일 공장 같아서 담배 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기 기폭하기 때문에 네. 뭐 이 담배불로 붙는 폭탄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일단 김정은이 또 다시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 다 던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소식 관련된 거 하나 더 좀 재밌는 게 들어왔는데 불이 났는데 아주 끌어안은 그 영웅적 행동 때문에 국가장까지 치렀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숨진 얘기니까 꼭 재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함경북도의 국가안전보위부 한 건물에 불이 났는데요. 한 보위 지도원 한 명이요. 네. 방마다 걸려있는 바로 김일성, 김정은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다 사진을 이렇게 초상화를 건져내기에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네.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 바로 그 북한에서는 이분의 뜻을 기려서 이제 장도 국가장을 치러줬다. 이런 소식이 바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전했습니다. 보통 저 2002년도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 했을 때 왜 미녀 응원단 왔잖아요. 네. 그때 그분들이 이제 비에 젖은 김정일 초상화 뭐 이것 때문에 엉엉 울었었는데 그랬죠. 그런 정도의 훈련과 평소 마음가짐이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보죠.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네. 많습니다. 특히 북한의 어선이 굉장히 노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그만 뭐 무동력선도 있고 동력선도 있는데 네. 그 배가 침몰할 때 제일 먼저 초상화를 안고 나가야 되는데 네. 초상화를 안고 나가다가 죽게 되면은 네. 혁명 열사를 대접을 하거든요. 침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초상화를 챙겨라. 생기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네. 뭐 이각 유사한 건데 94년도에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네. 그 동상 앞에 가서 많이들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상 앞에서 울다가 나이 많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네. 그 집안의 혁명 열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한 좋은 예우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동상 앞에 가서 좀 우치다가 좀 안 돌아가시나 하고 다들 바랬었습니다. 자, 이게 그럴 정도로 이제 인륜과 관련된 어긋난 행동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것, 바로 오랜 이 세뇌와 관련 학습의 효과일 것 같은데, 어쨌건 북한에서 이런 것 벌어진다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소식 보셨잖아요. 국방부도 해킹 당했고, 네. 우리의 국방부도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고위급 인사 수십 명, 뭐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가 해킹이 시도됐다는 것. 네. 네. 그 해킹 프로그램 자체가 네. 추정하건대 네. 이태리 그 해킹사의 그 원천 코드가 네.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그 원천 코드에 입각해서 네. 어떤 약간 그 수정을 해서 네. 바이러스를 만들고 네.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 국방부 국방부 관리들한테 네. 그 낚시 메일이나 네. 낚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메일 같은 경우는 뭐 국방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려보내면 안 볼 수가 없죠. 네. 클릭하게 되면 바로 바이러스 감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해킹을 하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악성 코드를 보내서 낚시 그 메일을 보내서 클릭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방부 그 컴퓨터가 네. 그 자료가 전부 다 그 북한 그 사이버 부대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냥 나한테 오는 괴 문자, 이상한 문자는 그냥 눌러보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가장 최근에 네. 바로 북한이 이태리 해킹사 해킹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라면 네. 그걸 잡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백신을 갖다가 사다가 네. 자기 그 핸드폰에다 깔게 되면은 네. 그럼 방어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방부 해킹과 관련된 것까지 정리해 봤는데, 자, 과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망이 뚫리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다 점검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사이버 테러법까지 국가정보원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법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통과시킬 준비가 국회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안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 속에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이제 배제하고 통과시킨 모양인데요. 네. 사실 뭐 야당에서 반대 안 했으면은 네. 테러 방지법 속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같이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법을 제정했었으면은 네. 한 번에 이렇게 그 사이버 테러도 방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현재 네. 북한이 그 우리한테 가장 그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사이버 테러인데 네. 북한이 그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해커 숫자가 1,800명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작년 후반부에 들어서면 해커 숫자를 3,000명으로 현재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보조 인력까지 하면은 네. 해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00명 되고 네. 그 숫자라면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러시아, 북한인데 세계 4대 네. 해커 부대를 이제 보유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늘 궁금했던 건데요. 뭐 소니가 만든 어떤 그 김정은을 다룬 영화도 해킹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대체로 이 해커가 북한의 해커가 활동하는 것이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망을 타고 들어왔나를 봐서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건 알지만 이 사람들이 북한 해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죠? 늘 궁금한데 답을 잘 못 듣겠어요. 중국에 있는 해커가 네. 바로 우리 컴퓨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미국이나 네. 제3국을 거쳐서 말레이시아나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추적하려면 상당히 세월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추적 계속하다 보면은 네. 처음 발신지가 심양에 있는 북한 해커 부대 네. 고유 그 넘버가 나옵니다. 아. 고유 번호가 나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 해커 부대의 고유 번호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IP 주소가 나오죠. 그렇죠. 북한이 주소 쓰는 IP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북한이 한 그 해킹이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우리 정부가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는 선거 일정 때문에 아직 다룰 준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건 눌러보지 않는 것, 우리 당국자들이 해보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약간 천수답의 느낌이 드는데 좀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랄까 좀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 들려온 소식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